안녕하세요. 매일 전해주는 따끈따끈한 경제 이슈와 시황 기업 분석을 전달해드리는 3월 26일 화요일 데일리 마켓 모니터 시작하겠습니다. 일일 시황 브리핑입니다. 먼저 오늘 마감한 국내 시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마감한 코스피 지수는 0.71% 상승한 2757.09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0.26% 상승한 916.09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간밤에 마감한 해외 증시 시황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중국의 제재 소식에 하락했습니다. 25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41% 하락한 39,313.64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31% 내린 5,218.19를,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0.27% 하락한 16,384.47을 나타냈습니다. 오늘의 국내 증시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이슈는 삼성전자 27개월 만에 8만 전자 탈환 2년 3개월 만입니다. 삼성전자가 2년 3개월 만에 오전 장중 8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 회복과 스마트폰 판매량 증가, 차세대 고대역 폭메모리 채택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19분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2.43% 상승한 8만 100원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장중 8만 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 2021년 12월 28일 이후 2년 3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주가가 장중 79,900원까지 뛰었지만 8만 원을 돌파하는 데는 번번이 실패한 바 있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차세대 HBM이 엔비디아 채택 기대감이 커지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집중됐습니다. 지난 20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삼성의 차세대 HBM3 제품을 현재 테스트하고 있으며 기대가 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HBM3는 AI 서버용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HBM의 5세대 제품으로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샘플을 제출해 검증 절차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이마트 창사 후 첫 희망퇴직, 근속 15년 이상 대상입니다. 이마트가 창립 후 처음으로 근속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 희망퇴직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희망퇴직은 전사적인 차원으로 1993년 창립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마트는 해당 내용을 담은 희망퇴직 신청 공고를 이날 직원들에 공지했습니다. 근속 15년 이상이자 과장급 이상 전체 직원이 대상입니다. 특별퇴직금은 월 급여 24개월치로 생활지원금 2,500만 원과 직급별 전직 지원금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제공된다고 합니다. 동시에 이마트는 전직을 위한 컨설팅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마트는 수년간 이어진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희망퇴직을 실시하게 됐다며 희망퇴직을 선택한 직원에게는 합당한 보상과 함께 새로운 출발에 대한 최선의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미국 가자지구 휴전 결의의 기권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즉각적인 휴전 요구에 대한 결의를 15개국 중 14개국의 찬성을 받고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이슬람 라마단 기간 동안의 휴전과 더불어 모든 인도주의적 접근의 보장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 10월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공격한 사건을 명시적으로 규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의에 기권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리사 쿡 연준이사 금리 인하의 신중함 드러내입니다. 리사 쿡 연준이사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둔화를 위해 금리 인하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월 점도표에서 연준위원 19명 중 10명은 올해 3번 이상 인하를, 나머지 9명은 2번 이하의 인하를 점쳤고 이 중 2명은 동결을 전망할 정도로 내부 의견 차이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리사 쿡 연준이사는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에 다가가고 있으나 완전한 회복을 위해 긴 시간을 두고 통화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 분석 리포트는 세로는 이르다. 높아지는 추가 수주 가능성 LNF입니다. 3월 25일 LNF는 SK온과 13조 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 공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7년간 30만 톤으로 300만 대 차량에 탑재 가능한 규모이며 니켈 함량 88%의 하이니켈 단결정 제품으로 파우치형 전지에 최초로 탑재됩니다. 또한 까다로운 현대차 고객의 선택을 받았으며 북미 지역에 대부분 납품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최근 SK온은 양극재 경쟁사의 의존도를 줄이고자 하고 있으며 SK온의 최대 고객사인 현대차그룹향 LNF 양극재 도입을 통해 LNF의 활용도를 대거 상향할 것으로 보여 전략적 파트너사로 지속적인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합니다. 근본 계약으로 2023년 시장에 실망을 안겨주었던 미뤄진 수주들의 시작을 알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LNF의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4년 1분기 매출액은 6,835억 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599억 원으로 기존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탄산리튬 구매 계약의 제한비와 사급 비중의 지속적인 증가로 적자폭은 하반기로 갈수록 축소되어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며 목표 주가는 25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지난 2년간 경쟁사 대비 뒤처졌던 수주 협의의 속도가 빨라지고 고객사 다변화가 이루어지며 저평가 요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기업 분석 리포트는 비수기에도 양호한 실적, 삼성 SDI입니다. 2024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5조 3,039억 원, 영업이익은 2,212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대형 전지 부분으로는 주요 고객사의 물량 증가는 긍정적이나 지난 4분기 하락했던 원자재 가격 영향이 반영되면서 마이너스 10% 수준의 평균 판매 단가 하락이 더 크게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소형 전지에서는 전동 공구의 수요 약세에 따른 원형 전지 부진이 지속되고 파우치 전지는 고객사 신제품 효과가 반영되었습니다. 삼성 SDI는 중장기 로드맵 공유로 저평가를 탈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46파이 전지를 2025년 초 양산을 시작하며 기존 21,700 배터리 대비 에너지 용량은 5배, 출력은 6배 개선하고 공정횟수 감소로 생산성이 대폭 향상되어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ESS용 LFP 양산을 통해 전력용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할 것이며 전고체 전지도 2027년 양산 시작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며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의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며 목표 주가는 6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최근 메탈 가격 하락 반영과 비수기 영향에도 견조한 실적을 바탕으로 하반기에 점진적인 업황 회복과 실적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업 분석 리포트는 교보증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3월 26일 화요일 데일리 마켓 모니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